전직 복싱 챔피언 기철은 현재 복싱협회에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협회 간부들이 돈을 받고 승부 조작을 한 거죠. 당연히 이겼어야 할 유망주가 패배하자 불의를 참지 못하는 기철은 폭발하고 맙니다. 아니 선배님, 애들은 이거 하나 보고 굶어가면서 운동하는 건데. 어? 나와 이 개새끼야. 나와! 결국 기철은 복싱 구락부를 떠나게 되고 협회에서도 완전히 제명당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딴 시골 마을의 기간제 체육교사로 부임하죠. 하지만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기철이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실종 전단지가 붙어 있거든요. 아유, 새끼들 낙서를 해도 이런 데다가 그냥. 아이고 씨.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기철의 눈에 들어온 건 살벌하게 패싸움을 벌이는 여고생 무리입니다. 너 수연이 얼굴에 낙서했다간 죽을 줄 알아, 이 양아치 같은 년들아. 이 당찬 여학생의 이름은 유진. 수연은 그녀와 어릴 적부터 단짝인 친구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수연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하필 마을 군수 선거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죠. 학교 선생님들조차 단순 가출로 치부해버립니다. 결국 유진은 홀로 실종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죠. 그런데 불량 학생들이 전단지를 훼손하자 폭발한 유진이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던 겁니다.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신임 교사 기철. 어른답게 이들을 말려보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아저씨,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짜증나게 하지 말고. 머쓱해진 기철은 얼른 집에 가라며 멋쩍게 자리를 피하고 마네요. 만약에 니들이 괴롭혀서 수연이 안 나온 거면 알아서 해. 그 후 유진은 양손 무겁게 짐을 들고 혼자 남겨진 수연의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여기 할머니 진통제랑 팠어요. 오늘도 수연이한테 연락이 없는겨? 제가 경찰에도 얘기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어서 수연의 방으로 들어간 유진. 그런데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유진의 뒤를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학교에 첫 출근을 한 기철. 교감 선생님의 안내로 업무를 시작하죠. 그런데 체육교사인 기철에게 주어진 업무는 다름 아닌 밀린 공납금을 수금하는 일입니다. 이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교장 선생님이 기철을 소개하지만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영 시큰둥하네요. 그 시각 유진은 여전히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던 여학생들이 기철과 부딪힙니다. 아니 주소길로. 이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전임 체육교사가 기철에게 꿀팁을 전수합니다. 제일 좋은 때가 점심시간이요. 조언을 들은 기철은 곧바로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건데요. 우락부락한 마동석 비주얼의 기철은 여고생들에게 기피 대상 1호일 뿐이죠. 기철이 뻘쭘하게 서서 눈치만 보던 그때 어제 그 여학생 유진이 나타납니다. 유진 역시 밀린 공납금 명단에 있는 걸 확인하고 기철은 냉큼 그녀의 뒤를 쫓아갑니다. 맞아. 너 그 이번 학기 공납금 안 냈더라. 저기 야, 잠깐만. 너네 반에 한수연이라는 애 있지? 아니 얘는 그 작년부터 107만 원인가 안 냈던데. 기철은 수연이 단순 가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유진은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 이 동네 애들은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야? 갈 곳 잃은 기철은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는데 창문 밖으로 월담하는 유진을 목격합니다. 이때 변기 칸에 숨어있던 주임 교사가 나옵니다. 영 선생, 예. 이따가 애들 순찰 나가실게요? 어차피 가는 길에 돈 안 낸 애들 집에 한번 들러봐요. 그렇게 기철은 땡땡이 친 유진을 잡으러 동네 번화가로 직접 나서게 되죠. 학생 잡으러 와서 인형 뽑기 삼매경인 선생님. 유진이 그 한심한 꼴을 다 지켜보고 있네요. 잠시 후 학교 이사장의 선거 유세 현장을 보는 기철. 이때 누군가 불쑥 나타나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유진을 발견한 기철은 놓칠세라 헐레벌떡 뒤를 쫓아가죠. 한편 수연의 물건에서 단서를 찾은 유진은
동네의 한 유흥업소 앞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걸 확인하고 눈에 띄지 않는 으슥한 뒷문으로 향하죠.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는 유진. 뭐요? 일촉즉발의 상황에 기철이 급하게 들이닥칩니다. 야, 너 어디가? 아이씨. 하지만 험악한 조폭들은 기철을 가로막습니다. 조용히 나갈 거니까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맙시다. 가게를 빠져나오다 업소 사장과 스쳐 지나갑니다. 밖으로 나온 기철은 유진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너 그리고 이런 데 오고 그러면 안 돼, 임마. 그냥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내가 선생님이잖아. 하지만 유진의 눈에 기철은 영 미덥지 못하죠.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 앞에 나타난 한 여성. 난 잘 몰라. 아가씨들은 이슬 언니가 더 잘 알 거예요. 돌아가는 버스 안 유진은 조사를 포기하지 않죠. 그 이슬이란 마담 언니가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요. 너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 부모님 걱정하니까. 내 후배놈이 경찰이니까 내가 걔한테 얘기할게. 기철 역시 수연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잔뜩 화가 난 유진은 버스에서 팽내리. 한편 기철의 차 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결국 기철은 유진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주러 가죠. 야, 유진아! 괴하는 기철을 보자마자 어둠 속으로 달아나고 기철은 서둘러 유진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신고를 받고 뒤늦게 경찰이 도착하네요. 자, 걱정 마시고요. 조사하고 연락드릴게요. 유진은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걸 직감하죠. 기철은 제자였던 형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요새 선거철이라 어지간한 사건 아니면 조용히 수사해야 돼서 그래요. 아유, 다 조사하긴 할 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고 보니 실종 신고는 애초에 접수조차 안 됐습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죠. 유진이 상처받을까 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네요. 기철은 직접 수연의 생활기록부를 뒤져서 홀로 계신 수연의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우리 수연이 위해서 선상님같이 좋은 분 옆에 계셔가 정말. 드디어 실종 신고서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간 기철. 하지만 순경은 귀찮은 듯 핑계를 대며 미룹니다. 아, 새끼, 너 어제부터 왜 그래, 자꾸? 알았슈. 바로 처리할게요. 좀 제대로 좀 해. 학교로 돌아온 기철은 동료 교사를 찾아갑니다. 수연의 평소 행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죠. 하지만 교사는 오히려 유진을 문제아 취급합니다. 한수연 얘는 며칠씩 무단 결석한 적 많아요. 따지려던 찰나 교장 선생님의 호출이 떨어집니다. 교장은 가출 청소년이 한둘이 아니라며 선을 긋죠. 돈 않는 애들 공납금이나 신경 쓰란 말이오. 결국 기철은 또다시 유진과 크게 다투고 맙니다. 만약에 수연이가 선생님 딸이었으면 어쩌실 거예요? 선생님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그냥 애들 돈이나 뜯고 다니세요.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쥐어뜯던 기철의 시야에 유진과 대화를 나누는 미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자 여자 화장실에 피어오르는 연기. 기철은 당장 화장실로 들이닥쳐 학생들을 잡습니다. 담배 어딨어? 너네 이거 찾으면 혼날 줄 알아.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담배를 찾으려고 화장실 환풍구를 뜯어내던 기철은 뜻밖에도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맙니다. 뭐야, 이거? 분노한 기철은 당장 교장실로 불려가게 되죠. 예? 우리 학교 학생 실종 신고했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그 친구가 며칠째 학교를 안 나오고 있어서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평평하게 사세요. 말문이 막힌 기철은 카메라 메모리를 확인하는데요. 그곳에 찍힌 건 다름 아닌 미술교사의 얼굴입니다. 기철은 곧바로 미술실로 쳐들어가지만 마침 다른 교사가 미술교사를 밖으로 부르네요. 그 틈을 타 기철은 켜져 있는 컴퓨터를 뒤집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기철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죠. 너 혹시 미술 선생 만났어? 야, 너 걔 만나지 말고 나 좀 잠깐 보자. 내가 그 새끼 카톡으로 확인했는데 그날 밤에 수연이 데려간 게 그놈이더라고. 하지만 유진은 이미 미술교사의 차에 탄 상태입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시작하는 유진. 아까 누구랑 통화한 거야? 엄마예요. 이때 유진의 시선에 수연의 립스틱이 들어옵니다. 그날 정말 수연이한테 연락 없었어요? 우리 수연 얘기 그만할까? 결국 본색을 드러낸 미술교사는 유진을 기절시키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꽁꽁 묶어버립니다. 다 오해라니까. 나 걔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바로 그때 기철이 호랑이처럼 나타납니다. 밖에서 나는 인기척을 눈치챈 미술교사. 허겁지겁 유진의 입을 막고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쓰러진 유진을 발견한 기철.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이란 놈이 학생들 몰래카메라나 찍고 너 쟤 납치해서 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너 이거 수연이 핸드폰 이거 너 이거 네가 왜 갖고 있어? 궁지에 몰린 미술교사는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죠. 그날 밤 수연이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데리러 나갔었어요. 선생님 먼저 가세요. 저 누가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수연이를 애를 주고 가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다시 돌아가 봤어요. 물론 기철은 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믿지 않죠. 근데 왜 바로 신고 안 했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좋아해서 잘해준 건데. 너 정신 나갔구만 이 새끼 이거. 야, 미성년자네 새끼야. 분노 게이지가 한계에 달한 기철이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미술교사가 연행된 후 기철은 형사에게 신신당부하죠. 아니 그리고 핸드폰 좀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만 됐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형사의 전화를 올린 건 다름 아닌 유흥업소 사장. 예, 형님. 어떻게 약발은 좀 잘 받으십니까? 아이씨, 그 새끼가 증거물까지 가져오는 바람에. 업소 사장은 곧바로 이사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계획이 꼬이자 이사장은 몹시 언짢아합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다음 날 학교는 미술교사의 범행으로 발칵 뒤집히고 교장은 사건을 덮으려 기철에게 돈 봉투를 건넵니다. 서로 문제가 되는 건 역 선생님도 원치 않으시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철은 자신의 취업 비리로 동생이 빚까지 졌다는 무거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갈등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 형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방금 신고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기철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한수연 학생 맞아요. 뒤늦게 도착한 유진은 친구의 죽음에 오열하고 맙니다. 기철은 넋이 나간 유진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죠. 제자 형사는 비리 상사 몰래 기철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이슬이란 여자하고 톡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기철은 곧장 유흥업소 야누스로 쳐들어갑니다. 업소 안으로 들어간 기철은 드디어 룸살롱 에이스 루루를 만나 사건의 실마리를 묻습니다. 수연의 사망 소식에 충격받은 루루는 입을 엽니다. 그날 수연은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서 노래를 불렀죠. 할머니가 쓰러졌단 소식에 수연은 급히 가려 했지만 강제로 룸에 끌려가자 손님을 때리고 달아난 겁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놓고 있을 거야? 야, 이 미친년아. 네 집 가서 할머니한테 물어볼까? 알았어. 너가 꼼짝 말고 있어. 바로 갈 테니까. 그럼 그 곽 사장이란 놈이 마지막으로 수연이를 만난 사람이네요. 모든 정황을 파악한 기철의 눈앞에 드디어 악질업소 사장이 나타납니다. 아따, 여기 있었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건달들을 묵사발 낸 기철은 사장을 취조하기 시작하죠. 네가 수연이 죽인 거냐?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사건 당일 달아나던 수연을 덮친 건 다름 아닌 미술교사. 이쪽으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아들? 놀랍게도 미술교사는 선거에 출마한 이사장의 아들이었죠. 사장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이사장. 예비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기철이 업소를 뒤집어 놓은 바로 그 시각. 풀려난 미술교사는 유진을 다시 납치해옵니다. 이때 밖에서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지원 안 받아? 너 미국 다시 들어가 있어. 그년 죽여가면서까지 네 뒤치다거리 해줬는데 애비만 안 들을 거야?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수습하러 왔을 때 기절했던 수연이 간신히 깨어났던 겁니다. 이사장님, 선생님. 숨죽인 채 캐비닛 안에서 모든 진실을 듣게 된 유진. 아들이 끝까지 반항하자 이사장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아, 예, 위원장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출국 준비해. 사람 보낼 테니까. 조폭들을 박살내고 나온 기철에게 제자의 전화가 옵니다. 유진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한 기철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죠. 기철은 곧바로 이사장의 비밀 별장으로 차를 몹니다. 한편 이사장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미술교사는 캐비닛에 갇힌 유진을 꺼내려 하죠. 도망치려던 유진은 문이 잠긴 걸 알고 몸을 숨깁니다. 미술교사 역시 잠긴 문을 보고 유진을 찾아 헤매죠. 그런다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만 나와, 유진아. 위기의 순간 문을 부수고 마동석 안이 기철이 등장합니다. 유진아, 정신 차려봐. 유진아. 광기에 휩싸인 미술교사가 칼을 들고 덤벼듭니다. 잘못했어요. 상황이 종료되고 기철은 유진을 구급차에 태웁니다. 병원 로비에 서 있던 기철의 눈앞에 이사장이 결국 군수로 당선됐다는 뉴스가 흘러나오죠. 모든 진실을 안 기철은 참교육을 결심합니다. 당당하게 차에서 내린 기철을 보고 잔뜩 쫄아버린 이사장은 문을 잠그고 발악합니다. 이사장은 자신을 지켜줄 경찰인 줄 알고 안도하지만 그들은 살인마 이사장을 체포하러 온 거였죠. 결국 이 추악한 권력자는 살인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됩니다. 홀가분하게 마을을 떠나는 기철은 유진에게 애착 인형을 선물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